안녕하십니까. 네, 포스코 기장 강윤수라고 합니다. 네, 지난 며칠간은 사실 학교가 조금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어서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습니다만 이 포스코는 기능한 지 이제 5년째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많은 학교가 떨어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상고도 지금 시설을 당하는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저희들끼리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들끼리는 흉흉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개교 이래로 학교의 교육 목표나 또는 교육 과정이나 또는 우리 구성원으로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진학 결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정말 나날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하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입학설명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개설을 했을 때 정말 예년과 달리 부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인천에 계신 부모님들, 학생들 여러분 꼭 포스코에 오셔서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육과정과 또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 내년에 3월 달에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한 20-30분 정도 학교에 대해서 교육 목표라든가 또는 어떻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일종의 슬로건인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충실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는 그럼 우리의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국가의 선진화가 우리 학교 교육기관이 해야 될 그런 큰 틀에서의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의 목표도 그럴 것이고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선진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그에 맞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이제 민주시경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앞으로는 그동안엔 주변국가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왔는데 산업화 민주화로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왔던 길을 따라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지만 이제는 선진국이 되면 우리가 선진이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앞서서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산업이든 모든 교육에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민주시경 의식 함양과 창의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켈 로빈슨이라는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육이라는 책에서 오히려 그런데 학교가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다른 학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저는 입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한 준비 기관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과제를 달성하는 사회적인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입시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오늘 이제 포스코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떨지 탐색하고 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진학 결과만으로 그 학교 교육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기는 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넘어서는 그런 정말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사교육 기간에 보내시죠. 사교육을 보낼 때의 마음은 물론 이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번에는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 불안한 것은 바로 저는 입시가 가지고 있는 그 폐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입시 제도라는 것이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학력에 대한 것 또는 학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바뀌기 전에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입시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정말 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일단 학교 전체가 학습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는 정말 생각하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실의 수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인격의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두 번째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교육. 세 번째는 세계 시민사 관련과 국제 이해 교육.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점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그들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고 살릴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성이 훌륭한 인재, 인성이 실력이다. 인성이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턴 포스코 학생들은 그래서 1년에 6번씩 학교에서 정한 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학교에서 일반 시간 중에 4번입니다.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서 실행을 하고 갔다 와서는 다시 반성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 봉사활동에 또 그걸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봉사활동 계획과 직접적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서교육이죠. 그래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각 수업 시간에 독서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 독서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독서 목록을 주고 학생들이 읽어오게 하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가 사실은 평생 학습자로서의 소양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학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첫 번째 직업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성장해서 사회에서 활동을 할 때는 직업을 서너 가지를 바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직업을 어떻게 바꿀 거냐. 결국 그건 평생 학습입니다. 그러려면 독서를 열심히 하고 독서를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시민성 함양.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학교가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속에 그런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걸 실천하고 있고요. 해외 여러 학교들과 같이 우리가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을 학생들을 보냈었는데요. 거기 가서 8개국 학생들, 미국에서는 약 한 30개국 학생들과 글로벌 컨퍼런스를 가집니다. 들어와서 선발이 되면 그런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여집니다. 가서 유엔이 정한 4대 의제를 학생들이 거기서 외국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런 글로벌 컨퍼런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호수민이라고 해서 모의위원을 하고 있는데 약 한 150에서 200명 정도의 학생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고 다뤄갈 건가 하는 것을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의 활동 속에서 그것을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문제인데 수업과 평가의 전문성을 전국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와 독려하고 있고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학교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포스코어는 수행 결과가 많다는데 걱정이다. 아마 그런 정보를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수행 결과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행 결과를 다 해야 됩니다. 공부 쉽게 하는 공부가 어디겠습니까? 공부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학교 교육의 중점이다. 목표와 교육의 중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그냥 목표와 중점이 그대로 있고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죠. 교육과정을 그냥 입시 위주로 운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등교육의 핵심은 여기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소위 요즘 얘기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 교육부에 한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교학점제를 다뤘었는데 제가 그 고교학점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모든 초점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기준은 결국은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그 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천 포스코고의 교육과정은 전국 어디 있는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정말 탁월한 교육과정을 저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 사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문학적인 소양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와 관련된 것.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 그리고 국제정세 및 관계에 관한 것들도 교육과정 속에 아주 녹여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능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것. AI라든가 로보틱스에 관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뭐 연구를 하지는 않더라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와 관련된 과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성과 진로에 맞게. 그러려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사실 크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가 있어요. 원투스타디 하고 싶어하는 공부. 자신이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으면 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 미술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미술에 흥미가 있는 거죠. 미술에 적성도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학생은 과학을 내가 하고 싶어한다. 과학에 흥미가 있고 그 적성이 맞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공부를
이건 적성 흥미 관심 소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할 수 없는 공부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공부는 그 학생이 가진 능력 또는 에러점 또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하는 공부와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하는 공부가 달라야 되겠죠. 네, 그건 발달 단계입니다. 생명인 학생이 미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에러점이에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기 싫어도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머스트 스타일인데요. 네, 이거는 주로 어떤 거 하려면 학업질로 하려는 겁니다. 공대를 가기 위해서는 물리를 깊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수학을 깊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싶은 공부, 할 수 있는 공부, 해야 하는 공부를 고려를 해서 교육과정을 저희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이제 나중에 다 우리 장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저는 그 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금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공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녹여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학습의 방향성이 있어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요. 그거에 맞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선택을 많이 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도 그렇습니다. 교육 삶도 균형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많이 되는 얘기가 좋으실 시간 마련해서 워라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균형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다중하게 학습을 한다면 그 학생은 정말 전인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학교에서 책이 사라지고 예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전인적인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교육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지금 토요일에 나와 있어요. 토요일에 뭘 하느냐? 원래는 예술하고 체육을 합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그래서 예술을 하나 체육을 하나를 같이 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게 없는 날이어서 학생들이 지금 나와서 진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 토요일에 학교에 나와야 됩니다. 오전에. 이제 그 시간은 온전히 예술체육과 관련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체육과 예술은 수업 시간 중에 우리가 교육과정에도 선택할 수 있게 다 기회가 보여드리고요. 더구나 수요일 날은 밤낮에는 또 예술체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물론 그건 희망이 안에서 선택했고 그래서 교과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예술체육과 관련된 교육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뿐이 아니고 교과 지식에 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거 이외에 다른 삶에 대한 공부도 우리 학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열성은 이제 쉬운 공부부터 어려운 공부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공부부터 어려운 공부로 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서 설계하고 또 정확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목표와 교육과정의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목표들이 있고 교육과정도 따로 논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학습에서의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이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몇 년이죠? 고등학교 몇 년입니까? 3년이죠? 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대개 들어오는 학생들이요. 기초학년은 다 들어오는 학생들입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3년 동안 공부할 것을 3년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까지의 공부는 사실은 물리를 예를 든다면요. 대학의 일반 물리학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 공부를 저희가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예.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기초적인 공부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걸 소위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전공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아주 심화 학습을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할까요? 공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물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물리 1만 해가지고 왔어요. 물리에 관한 과목이 물리 1이 있고 물리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물리학이 있고요. 물리 실험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걸 다 열어줍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전공에 맞게, 자기 전공에 맞게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선발할 때 공대로 지나간 학생이 고급물리까지 가지고 왔다. 대학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와서 전공 공부를 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학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실은 3년 동안 공부를 하지만 그 수준은 대학교 1학년까지의 수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특징은 이제 5가지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과정인 거, 두 번째는 발달적 교육과정이니까 교육 과정인 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는 합니다. 예, 성적이 좀 더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고 그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좀 반대예요. 우리 포스코에 들어간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다 중간 이상의 학생은 그때니까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유사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런 특정 과목에서 좀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가 같은 노력을 한다. 학습적 개별 맞춤형으로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겠죠. 네. 학생들이 그 과목이 24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240명의 학생이 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시간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은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구경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물함이 굉장히 큽니다. 네. 사물함에 다 이제 갖다 놓고 책을 이제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간 또 준비를 해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기회를 매우 다양하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고교 대학 연계 전공 적합성 중심의 교육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 적합성에 대한 것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철저하게 갖추고 갈 수 있도록 학교는 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교육과정. 이거는 입학을 하게 되면요, 3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다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 2학기 때 어떤 과목, 2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하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까지 6학기에 3년 동안 공부할 것을 자기가 다 설계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주고 그에 대한 안내도 하고 같이 선생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3년간의 자기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그 큰 그림은 자기 미래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걸 목표로 해서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고 어떤 과목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공부할 것을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포스코는 이런 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 밖에서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밖에서 하는 공부는 대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을 나가서 거기에 봉사활동 기관에 계신 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 알고, 그렇죠?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협업 능력을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는 사실은 삶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 지식의 공부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공부도 같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진로 체험회담을 하는데요. 네, 이틀간 합니다. 팀별로 자기들이 어떤 기관을 어디를 가겠다는 걸 다 자기들이 설명해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 파이스를 가겠다. 또는 뭐 어디 표준연구원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걸 다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과 직접 컨택을 하고요. 다 소개를 해가지고 교수님도 만나고 가서 교수님 강의도 듣고 이런 걸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네, 학교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회 실전 공부를 한다. 이런 건 이제 과제 연구가 하는 데인데요.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런 과제 연구를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1년 동안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야 이렇게 교과 지식과 삶에 대한 실제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해야 사실은 창의력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성을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포스코고의 교육과정의 설계입니다. 보시면 공통 필수, 대열 선택, 과정 선택, 자유 선택이 있는데요. 공통 필수는 민주주의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는 부분이 되겠는데 76단위를 하고요. 대열 선택은 64단위를 합니다. 이거는 대학 수학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40단위예요. 140단위를 이수하게 되면 수능 시험 준비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과정 선택이 20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전공 적합성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 20단위는 보통 한 5과목 정도를 합니다. 5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신의 대학에서의 전공에 대한 자신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선택이 20단위가 있는데 이 20단위는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어요. 진로가 바뀌어서 그 진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융합적인 공부, 어느 한 전공만이 아니라 다른 전공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게 두 가지는 적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단위 정도가 학생들이 순수하게 집중하게 선택을 하고 물론 여기 계열 선택이나 이런 데도 선택하고 있어요 다. 근데 적어도 10개 과목은 학생들이 자유위주로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또는 자기의 융합적인 그런 공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총 180단위입니다. 그리고 창의주체활동 24단위를 합쳐서 204단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큰 틀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학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 중요합니다. 학교가 그걸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우리 포스코의 목표라는 것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에 지원할 때는 포스코는 인하학교구나 대학 진학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걸 하는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교육과정 설명해 주신 교장님한테 박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창의혁신부장을 맡고 있고요. 업무는 실제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아리, 지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요. 저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학생들 위주의 활동들에 전개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위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쪽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아시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율, 봉사, 동아리, 지도 이 네 가지가 있죠. 동아리 내용, 생기부 기재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로 쪽에 좀 시간이 제가 한간격이 20분밖에 없어서 진로에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아리 구성, 저희 학교에서 좀 특이하게 구성되는 방법, 방식, 거기에 대한 특징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STP하고 이제 가베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STP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학교 홈페이지나 가베지공 학교 홈페이지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다 익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STP는 Subordinat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쟤네는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진로의 또 다른 의미이고요. 그리고 가베지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길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 그러니까 위쪽에 STP 같은 경우는 전공기관의 전공 강사들 혹은 선생님들의 어떤 역량 지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설계된 판에서 움직이는 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가베지공 같은 경우는 또래들만의 학생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양분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는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진로 활동이란 창의적 실험 활동에서의 진로 활동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세 가지 좀 풀어본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의 활동과 그다음에 전공 시간 탐색의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각색하고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떠올렸던 말은 저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육철학자 닉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는 보통 물음표로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할 때는 마침표로 졸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적 호기심과 창의적 육감들이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졸업할 때는 오지선다형, 실지선다형에 갇혀서 졸업한다는 안타까운 점을 비판적으로 시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로 프로그램만큼은 좀 더 열어두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좀 해본 그런 방면이 다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고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만 배운다면 더 다른 학교와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부분들, 좀 더 특징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요새 이제 요구하는 점은 다르다. 근데 그 다르다 앞에 남이 붙잖아요. 남다르다. 라는 부분에서 얘는 창의적, 융합, 인재, 나는 타이틀까지 그런 포인트가 좀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음에 소개하게 되는 모델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그냥 교과지식처럼 단편적으로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태도나 암호기나 융합하는 방식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보완 방법들이 진로 활동들이거든요. 내용은 선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행하는 일종의 로드맵이고요. 1학년 때는 10개 각자, 우리는 10아카데미라고 얘기합니다. STP 10아카데미가 있어서 교수님 혹은 연구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철학 아니면 전공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학생들 1학년 대상으로 재대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분의 이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왔던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그 강좌가 아니라 그분이 뇌과학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뇌과학자가 어떤 뇌과학자인지 그분이 살아왔던 뇌과학자의 여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냥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철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STP 아카데미가 구성되어 있고요.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이제 교과 지식이 고등학교의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교과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대학 혹은 연구소, 기업의 유관기관과 이제 협력을 하고 그 협력한 기업이나 이쪽에 가서 학생들이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5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아카데미 자기 이해와 진로에 탐색을 하고 이후에 5아카데미에서는 직접 체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스텝 2에서는요, 2학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 진로 과정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가 RM이라는 타이틀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아마 직접 이제 신입생들, 지금 2학년들은 그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기타 다른 학교에 없는 새로운 진로 프로그램을 부활해서 돌려서 영어의 약자로 이제 세 가지 시리즈가 있지만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STP CNS라고 해서 융합 세미나도 있지만 가베지공 융합 세미나도 있지만 실제로 CNS라고 해서 컨슬라이언스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얘는 통섭이라는 뜻이에요. 통합, 융합을 뛰어넘어서 이제 통섭이라는 단계에서의 세미나를 학생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후에는 졸업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STP 10 아카데미를 할 때
교내에서 실시를 하고 영상 10회에 걸쳐진 사진 장면들을 보고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첫 번째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인터스텔라를 쓰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죠? 인터스텔라 다 보셨죠? 아는 분이세요. 제가 전공이 물리해가지고요. 예. 이쪽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통합과학 수업의 첫 장면에 이제 중력파라고 나오면서 이제 인터스텔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인터스텔라를 쓰신 분은 이제 미국의 칼텍에 계시는 깁석 교수가 됩니다. 그 깁석 교수가 1980년도에 이 책을 쓰고 그 초보를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이제 알려나가면서 됐다. 이제 그 크리스탄 베이가 크리스탄 감독이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 인터스텔라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시간이 달라, 왜 엄마랑 아빠를 만나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분이 정말 잘해서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에 계시지만 중력파를 발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진흥동 연구자로. 그래서 이분은 부산대학교에서 어렵게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학생들한테 하고 그때 아마 되게 깊었던 걸로 그때 이제 난독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시게 되고 또 다음에 이제 보시면 뇌과학에 관련된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 교수님한테 설명을 듣고 뇌과학이 진짜 뭘 하는 분야인지 깊이 있게 좀 탐구하는 과정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남극 극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님 모셔가지고 그 얘기했던 장면에 한 페이지가 됩니다. 좀 인상 깊은 거는 저희 학생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첨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이제 사회를 보거든요. 학생 사회자를 선발하게 되고 학생이 이 자리에 두 명이 나와서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두 명이서 사회를 봐요. 사회를 보고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하게 되고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 올해는 좀 더 이제 보완해서 계속 이제 수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 토크 콘서트 혹은 팬미팅처럼 학생들이 미리 질문지를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질문을 받고 교수님이 떼가면서 그 응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장면들과 이쪽에서는 그냥 교수님이 설명하는 그 장소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학과들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부담금을 가지고 저보다 신청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나날이 이제 보면 맨 첫해 2013기의 학생들이 왔을 때는 17학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2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에서 20명 정도가 신청이고요. 4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0명 중에 한 160명 정도가 신청했었습니다. 이 추세로 보면 이제 신입생들 입학을 하게 되면 200명 중에 190명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내용 뭐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학생들입니다. 지금 2학년 학생들인데 아마 사진 찍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부에 가서 반도체, 공학에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 실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정이거든요. PM 특화 바이오들을 만드는 공정들을 체험적 지식으로 이제 산출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언제 한번 이런 모습 입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입고 나온 다음에 너무 감명이 있고 제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보여주고 못사요. 그래서 이제 무균국 열균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부터는 학생들이 실습하는 장면이고요. 이쪽에는 샘이라고 하는 주사 전자현미 이용을 가지고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무게실에 들어가서 세균을 배양하는 장면이고요. 밑에 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실험 과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연구 과정도 있지만 항공 실험 과정이라고 해서 일반 물리학 실험, 일반 화학 실험, 이런 실험들을 조교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과정도 있고 장비를 이해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다 2학년 때 넘어갔을 때 교육 과정에 과제연구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과제연구의 수월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로의 일환으로 오학과가 구성되고 또 있습니다. 이쪽은 학생들이 이제 쌤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를 이제 조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1학년 때 하는 하나의 또 엑스트라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이제 1학년 한 5월달, 6월달쯤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직업인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직접 직업인들이 와서 이 장소에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반면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그러면서 직접 그 직업을 가진 분들하고 토의와 토론과 궁금증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 올해 ISK 진로의 날, 그래서 직업인과의 만남을 진행하겠습니다. 1학년의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나 전공 탐색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른 학교하고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강연을 듣는다, 아니면
내용을 직원과는 안 한다는 건 좀 있는데 2학년을 좀 올라가게 되면 보통 아까 교육과정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전공의 깊이가 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살아나는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완한 장면들이 2학년 학제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테마가 세 가지 테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테마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S, 약자는 ES입니다. 내용을 쭉 위에 보시면 ES가 안트프로너십이에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업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로 수업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로드맵을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창업의 마인드, 기업과 정신 마인드를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YP라고 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과 교육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은 좀 더 학생들이 기업의 탄생의 과정을, 개인 벤처 사업에 대한 과정들을 좀 쉽게 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찾아놓은 사이트라서 학생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활동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창업 전문 교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항상 위촉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ES, 그러니까 안트프로너십에서 이제 자문위원이 되시는 분, 톱스택에 포항공대에 계시는 본명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희민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직접 포항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2회에서 3회 정도의 강연과 그 이후에 피드백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치과대학의 1학년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10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활동하는 장면과 이제 열광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하는 장면들은 제가 실지를 못했습니다. 만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들은. 그 다음 이제 DT라고 해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진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스태프드 디스플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그 서비스 디자인 띵킹에서 저희 학교의 이제 교육적 폼에 맞춰가지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 본 사례거든요. 이거는 제가 반가운 수업에서 몇 번 해놨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희 학교에서 220명 중에서는 127명이 여기에 이제 수강을 하고 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제가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거의 스탠포드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모토는 뭐냐면 어쨌든 뭐 참여를 하지 않는 학생들, 혹은 참여를 하는 학생들, 문이과 학생들까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다 보니까 디자인 스팅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진로 프로그램을 디자인 스팅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PPT도 만들고 학생들 이제 소개하고 이제 진행하는 장면들이에요. 이 내용은 PPT의 한 장면이 되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We are smart than me, smart than m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가 더 똑똑하겠지 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단체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장려하는 하나의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하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도출, 제작, 검증인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을 내고 이거 만들자라고 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요새 시스템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3D 프린터가 엄청 많이 보급이 됐고 저희 학교도 3D 프린터와 레이저 CNC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공 기구들도 많고요. 그 말은 어떤 생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학생들은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의견을 내고 바로 만들어보고 3D 프린터가 있으니까 1시간에 만들거든요. 3D 프린터로 바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검토해보고 다시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겪게 되면 학생들은 딱 한 가지 더 배우게 됩니다. 실패,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패하면 또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띵킹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었고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하겠죠. 제주도의 해녀가 잠수병에 걸려 죽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보통 이과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잠수병에 걸렸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물안경에다가 LED 빨간색을 달아놓고 수압 센서를 달아놓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올라오도록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과 학생들은 접근을 해요. 문과 학생들은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해경 수역의 길이가 얼마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는 지역에서의 근무 시간이 얼마며 그 시간에서의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법률을 디자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문제지만 다르게 보는 관점의 차이로 디자인 띵킹이 저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실제 장면이고요. 자문위원회 주식회사 인텔리 코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좀 왼쪽부터 쭉 보시면 학생들이 직접 발표도 하면서 그 디자인 띵킹에 대한 무한점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알인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하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과 학생들이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내용은 독서를 통한 비판과 토론, 그래서 민주시민의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부분은 자문위원이 현직에 계신 분이라서 오땡땡 장학사님이 이제 국어 토론, 그러니까 독서 토론 쪽에서 15년 이상을 또 2000시에서 처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얼마 전에 이제 책, 본인이 이제 만든 독서 토론에 대한 비평문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책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2학년의 과정이 끝나고요. 요거는 2학년 때 좀 더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도 테마인데요. 위에 써있지만 내가 찾은 나의 미래, 그러니까 제가 찾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찾는 나의 미래예요.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직업인과의 만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온 직업인에 대한 선택을 하고 만났지만 여기서는 학생 스스로가 그 내가 직업 탐방을 할 곳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시간 날 때 다 찾아낸 다음에 그 팀, 구성한 팀들을 학생 스스로 모으게 돼요. 그래서 다 모으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인수라에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대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 혹은 이틀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보면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발표를 조선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군중들의 호응을 얻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진로를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호응이 얻어지면 이렇게 다음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학생들은 계획사부터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 가고 여기 연세대학교고 여기는 MBC죠. MBC에 가고 여기 키스트 그다음에 여기는 또 마케팅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이런 데 가서 본인의 진로의 마케팅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학년 테마는 제가 좀 주의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바로 그 외에 이제 일어나는 이 일정 중에 학사 일정 중에 진로에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만 일축했는데요. 처음 학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송제가 이제 끼를 보여주는 마당이라 그러면 학습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깊이를 뽐내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연말에 이루어지고 그 장소에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요. 저희 좀 특징 부분이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는 다 아실 거고 그거를 저희 포스트코 고등학교에 좀 맞게끔 이제 각색을 해온 게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사문부 직접 결성해서 움직이게 되고 실제로 선생님의 도움을 얻는 부분들은 10%도 안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선발을 하게 되고 이 무대에 올라오는 대부분도 학생들의 힘으로 거의 대부분 다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이 움직여서 지금처럼 홍보문구, 브로셔, 모든 각색, 영상, 도구, 무대까지 다 설치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5년도, 16년도에서 이걸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찾아가서 직접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장면이 되고요. 그 이쪽에서는 위에서 찍는 장면, 이게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앞에 이 장소에 나와서 포스트를 미감하는 거 발표할 수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학습적 기회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살아가는 얘기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그 다음에 창의적인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보자는 얘기들, 그런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진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학 스쿨인데요. 이거는 연수구 지원을 받고 있어서 혹시나 내년에 입학했을 때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3년, 4년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도 그림자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과 학생들이 이제 예체능 학생들 호흡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거든요. 이거를 1학년 때도 하지만 동시에 2학년도 하고 3학년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 3학년이 매년 계속 들었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도 들으면서 계속 이 수업을 즐길 수가 있어요. 진로 활동이다 보니까 실제로 특기부에서는 진로 활동에 적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재밌어하는 학생들은 그 카이스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좀 부품을 좀 독창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제가 거의 다 설명 부분이 다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 동아리에 대한 구성과 특징, 그런 것만 마무리 짓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규 동아리가 35개고요. 미리 알고 어떤 분이 계시겠지만 메인 동아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동아리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아리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SN이라는 수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자율은 지금까지 60개 정도 자율 동아리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장면은 좀 특이하죠. 이 강당에서 동아리 제정 혹은 동아리 마치 체육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후배들이 면접자로 올라가게 되고 2학년 선배들은 면접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의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학생들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받게 되고 그 지망에 따라서 그 동아리에 점수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2학년 입장에서는 면접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학년들은 내년에 이제 올라갈 때 그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동아리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실제로 면접 보고 있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되게 학생들이 장난스럽게 애들이 장난 좀 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진지하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학년인 학생이 되게 까불까불거리는 학생이 있는데요. 까불까불거리는 학생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 볼 때는 저는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이렇게 까불거리는 학생이 여기 와가지고 되게 근엄하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본인은 못 알아듣지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거를 이렇게 끄덕이고 하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분이 얘가 지금 면접자예요. 면접관이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장면이 이제 마무리인데요. 마치면서 이제 동아리 이제 구성하는 데서 마지막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동아리라고 하는 게 이미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충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학생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이과를 선택해서 과학 동아리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동아리만큼이라도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전공 적합성을 꼭 여기까지 와서 동아리까지 와서 살려야 될 것인가, 정량적으로 어떤 지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학부모님들하고 좀 충돌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의 동아리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거를 좀 열어주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게 진로 프로그램은 올해 이제 제가 이제 테마를 구상하면서 가장 좀 뜻깊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텍스별의 어린 남자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의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배를 만들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나 단편적인 기식을 주입하지 말고 그냥 끝없이 바다를 동경하게 하면 스스로 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공부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지식을 선생님들이 계속 주입하기보다는 그걸 찾아가겠거든요. 아니면 그 수업이 아니면 그 진로의 활동이 정말 재미있어서 학교에 등교하고 싶게끔 하는 게 정말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도 더 크게 더 큰 그림으로 학생이 또 다른 세상을 동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진로는 창의적 활동의 진로 활동은 이쪽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은 포스코 고등학교의 학생답게 보다는 올해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토요일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저희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남자 박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학부모님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너무 큽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좀 샤우팅 넘치게 이 목소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본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교의 그 교육 목표가 어떠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한 교육 과정과 아까 이상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착체가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교의 입학 전형 요강,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교장 선생님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강익수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국단위 자사고 919에서 2011년부터 17년까지 교직 생활을 하셨고요. 그 전에는 뭐 현대고도 계셨고 하늘고 교관선생으로도 계셨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의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보더라도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이 구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학생의 적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다양한 선택 교과를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선택 교과를 비치해 놓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교에서는 예전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7차 이전의 교육과정을 아마 이수하셨을 겁니다. 5차, 6차, 7차 그리고 2009 저는 이제 7차를 이수를 했었는데 7차까지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문과, 이과, 양분형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학생의 진로를 집중시키기 위한 학생의 진로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정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2015년도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에는 본교에서는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보다 많은 진로 선택 교과를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라이드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보시면 본교에서는 76단위만 바로 공통 필수 교과목입니다. 64단위는 계열 선택 교과목이고요. 20단위는 자유 선택 그리고 과정 선택 교과목입니다. 여기 계신 550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생각을 선호하는 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실 때 그 학교가 정말 마음에 들고 가고 싶다고 결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 학교 홈페이지를 가셔서 반드시 교육과정을 다운로드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여기 있는 학생들도 내가 이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진로 선택 교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지 나의 전공 적합성을 살려주는 그런 교과목들이 많은지 적은지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는요 18페이지의 가이드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교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업데이트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근교에 선호하는 학교 혹은 뭐 조금 멀리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운로드 반드시 하셔서 교차 대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필수 교과목이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목을 1년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 학기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학생들에게 계열 선택 교과목들을 수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 3개, 투 2개, 그 다음 실험 혹은 과제 연구, 그리고 3학년 때는 고급까지 듣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AP 세계사, 그리고 AP 경제학을 포함해서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교과목들까지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목들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다른 학교랑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선택했다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문과적 성향이 분명한 학생이다 혹은 이과적 성향이 분명한 학생이다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학년 동안 우리 학교의 통합 교과목들을 들으면서 선생님과의 교류하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진로가 맞는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될 거고 아까 이상호 부장이 설명한 그 STP 10 아카데미를 통해서 10분의 저명한 인사들과 대담할 수 있는 장이 또 구현이 됩니다. 그런 진로 활동과 정규 교과를 통해서 나의 인문사회, 과학기술이라는 이 계열을 결정했다면 2학년 1학기부터는 본교에서 구비해놓은 6개의 과정 안에서
자신만의 스텝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아카데미 플랜입니다. 다른 학교랑 좀 차이점이 확인이 되십니까? 공통필수 1학년 초반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칸은 전부 다 비워져 있습니다. 이 나머지 칸은 전부 다 학생이 본인의 진로 희망에 맞춰서 선택하고 채워나가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면서 8페이지에 우리 학교의 6개의 과정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교과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말라서 물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어, 8페이지 보시면 각 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진로 선택 교과목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만약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경영경제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럼 3학년이 되면 여기 나오는 국제경제와 같은 교과목 혹은 AT경제학 혹은 창의경영과 같은 이런 교과목을 두면서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과 쪽의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의학보건 과정으로 만약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보급생명 그리고 생태환경, 공중보건과 같은 교과목들을 들으면서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홍보 브로셔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하나 뒀습니다. 보이십니까? 진로 선택 교과목은 더 이상 등급으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제 진로 선택 교과목은 전부 다 성취도 A, B, C로만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1기, 본교의 1기, 2기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을 할 때 진로 선택 교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1기에 서울대의대에 진학했던 2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은 3학년 때 보급생명 교과목을 들었는데 3등급이 나왔습니다. 13명이 듣고 15명의 수강생이 있는 그런 교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깜빡해서 실수 조금만 하면 등급이 탁탁탁 해서 4등급, 5등급, 6등급이 고3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진로 선택 교과목은 전부 다 성취도로만 표기된다. 표준 편차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진로 선택 교과목이 많은 학교를 가야겠습니까? 적은 학교를 가야겠습니까? 많은 학교를 가야 될까요? 적은 학교를 가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많은 학교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진로 선택 교과. 더 이상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로 선택 교과는 이제 성취도만 표시된다. 실제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면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과목평균, 그리고 석차 등급까지 고급생명에서 이렇게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고1 그리고 내년 신입생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취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고급생명과 같은 진로 선택 교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교과목들은 전부 다 진로 선택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 3학년 때 교과목을 보면 상단부에 조금의 교과는 일반 선택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 중심 수업 운영과 생활 교육부 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천포스고등학교 수행평가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이천포스고등학교 수행평가 많다는 거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수행평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사실 저도 교사입니다. 업무가 입학 담당 아니고요. 실제로는 3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16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쓴 생활기록을 좀 가져왔습니다. 도구교과의 국어과가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카메라에 드시는데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인천포스코고등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제가 임용되었던 학교는 광양대철고등학교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 광양대철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인천포스코고등학교 오게 됐는데 광철고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수행평가 1개 했었습니다. 수행평가 1개. 국어과 운영하면서 수행평가를 1개 했을 때 378명의 생활기록을 개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본인의 생활기록과 자녀의 생활기록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학교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인지 개별화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행평가 4개 하고 있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고3은 지금 2개로 줄여놨습니다. 근데 4개를 한다라고 해서 이 4개를 모두 동일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장 잘한, 최선을 다한 하나의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동기와 변화 그리고 실제 적용과 느낀 점이 있었는지 써줬습니다. 제가 썼던 생각입니다. 다른 언어 생활과 높은 수준의 문학적 사고력이 돋보인다. 확장적 독서 태도가 확인된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학생이 작성한 문학 독서 보고서의 실제도 기록을 해주고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글을 읽으며 작가의 서사를 비평하는 높은 수준의 심리성이 보인다. 이게 A 학생입니다. 같은 학기에 또 다른 학생 생각해 봅니다. B. 작품을 내과학과 연관지어서 학생의 진로와 연관지어서 쾌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물들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를 도출하는 것을 기록해줍니다. 독서 활동 후 이상향을 잃게 되면 저한테 했던 얘기 발전의 힘을 잃는다. 편견 없이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된다는 소회를 밝혔다. 사진 포트폴리오 작성하면서는 사회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역량이 확인되는 학생이다. B라는 학생입니다. 그럼 C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의 열린 결말을 희곡으로 개작하는 활동을 했다. 문학적 상상력 발휘했고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하는 능력이 실제를 통해서 확인된다. 하단부의 문학작품 비평문 쓰기에 있어서는 전통적 여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현대인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B.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과 반항, 인간의 본성에 대한 반영론적, 표현론적 관점에서의 성찰이 보인다. 생명을 낯설게 바라보기라는 모토의 사진 포트폴리오 활동을 참여했고 여기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담은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학생의 생활 욕구가 일치합니까? 개별화된 거 확인되십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학교가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 내년에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힘들지 않고 대학 잘 가고 싶으시면 그런 학교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 힘들 때, 학생들 성장통 겪을 때 옆에서 제가 같이 도와줄 겁니다. 그 학생들 다독이고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수행평가 4개 하는 거 학생에게 부담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입니다. 우리 학교 지구과학 선생님 3과목 수행평가 12개 하십니다. 매주 하나씩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학생의 진정한 역량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 지금 4학년 수업하면서 수행평가 평균 점수 95점, 96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3학년 독서 문법 기말고사를 봤는데 평균 점수가 63점이 나왔습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등급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집필평가가 더 큰 변별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썼던 생활기록부 기억하십니까? 인천 포스코고등학교에서 입학 담당관 업무를 진행하면서 16시간 수업을 하면서 방과 후를 4개를 하면서 상조회 총무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작년에는 국어과 팀장을 하면서 제가 적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훨씬 더 학생의 진실한 내용을 담아줍니다. 이게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의 저력입니다. 조금 이따 진학경험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신 성적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몇 점대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저희는 오늘 단수 실적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기록부 우수 사례로 제시되는 학교, 그리고 공통 공부는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세대 입학사정관이 3년째 우리 학교 와서 계속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통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삭제하고 평가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래서 우리는 공통 문구를 최대한 자제하고 학생의 개별화된 역량들만 기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나대학교 노란색으로 운영실에서 안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대학에서는 삭선을 넣는다라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들으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기록부 우수 사례로 제시되는 학교. 며칠 전에 세대학교에서 와서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 상당히 탁월하고 우수하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현재 고1부터 나머지 생활기록부의 양은 다 줄어드는데 교과 세트만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세트의 우수 사례로 제시되는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아까 저를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학교. 그냥 일편향적으로 지식만 전달하는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끌기 위해서 STP, 창체와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유선택 그리고 전공선택 교과목입니다. 아까 진로선택 교과목으로 이렇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교에는 40단위가 이 안에서 선택되게 됩니다. 교과목들이 상당히 많고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과목들도 보고교과인 저를 뛰어넘는 형태로 많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 페이지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시험 활동 운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의혁신 부장님께서 20분 정도 본교의 ST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탤런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진로 선택 교과목들을 풀어놓긴 하지만 학생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교과목들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6개의 과정을 만들어서 그 과정 안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6개의 과정의 심화 선택 교과목, 진로 선택 교과목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과 성장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연계된 정규 동아리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과정과 연계된 진로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 활동 아까 10아카데미, 5아카데미, CNS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부 다 저희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되는 동아리 활동, 그리고 동아리별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교육과정을 개별화해서 6개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이 과정과 연계된 STP를 합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지식과 개념들을 실제에 적용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동아리별로 외부 봉사활동을 합니다. 과정, 교육과정,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 안에 연계성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설계를 오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그래서 저렇게 저도 개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별화는 누가 하냐? 여기 선생님들 보이십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습입니다. 여기 아까 그 이상원 부장님 기억나시죠? 약간 교사스럽습니다. 옷도 보면 우리 귀한 거 입고 다니고 옆에 선생님들도 다 뭐 교사스러운 옷을 입지만 튀고 싶어하는 교사, 코발트 블루 트렌치 코트 입고 다니는 저 같은 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10분의 선생님이 수업 연구회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교과로 퍼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했다는 것을 대학은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홍보 브로셔 맨 마지막 기간에 본교의 진학 현황을 올려놨습니다. 진학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진학 현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죠. 오늘 상세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2기 주요 대학교 합격 현황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홍보 브로셔도 담겨있는 자료고요. 의치예과 21명, 서울대유 5대 20, 연대 12, 그다음 서성한이 23, 28, 23, 그리고 중대 40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특별한 게 포스트트랙과 과기원에 지원한 학생이 18명으로 늘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제가 막대별로 수치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1기와 비교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1기도 첫해 재수생 없는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의치예가 13명 진학을 했고 서성한도 32명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기 같은 경우를 보면 합격자 수가 1기에 비해서 상위 16개 학교에 142명 증가된 게 확인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1.86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저희가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시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시 숫자가 늘어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저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는 학생을 대학에 보내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이 아주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본교는 특기자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에 진학 현황, 수시 진학 현황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요.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한양대가 6에서 20로 늘어나는 것, 경희대가 5에서 14로 늘어나는 것, 그리고 건국대가 1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났나?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건국대에 간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4점 후반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가서 학점이 4.5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4.4가 나옵니다. 한양대 갔던 6명의 학생들 학점 다 잘 나옵니다. 그럼 걔들이 왜 학점이 다 잘 나올까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본인의 전공 적합성과 연관된 과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과에 합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교에서의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평가 4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둘 다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를 졸업했다고 보고요. 우리 학교 학생은 똑같은 한양대 입학을 했어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 물리 1만 하고 한양대 진학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물리 1, 물리 2, 과제연구, 그리고 고급 물리까지 합니다. 이 고급 물리는 대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1학년 때는 수행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지만 2학년 때는 KISS 들어가서 학생들이 스스로 소논문 찾아서 발췌하고 사고 텍스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2학년, 3학년 때 하고 지나간 학생과 단 한 번도 소논문을 찾아보고 검색해보지 않은 학생이 대학에 가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가서 잘하고 대학생활이 너무나도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대학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넘어선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 실적도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점점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과대학 합격 현황입니다. 1학년 때 신입생 받아보면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의과대학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들어올 때는 면접할 때도 저는 의과대학입니다. 저는 의예과 갈 거예요. 못 가면 치예과 갈 거예요. 가이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점점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가 의예과를 잘 보냅니다. 그래서 의예과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강철고에 있을 때 내신 1.8, 1.6 학생들도 의대 보내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0을 받고 지방대 의대 가는 것도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교 1기 서울대 의대 2명 진학을 했는데 내신이 1.5, 1.7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의대 간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대 의대 간 학생은 내신이 2.7이었습니다. 2.7. 그리고 단대, 치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 내신 2.74였습니다. 대학에서 불러왔습니다. 생활기록부가 특별하니까 학생이 해왔던 활동들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신이 조금 낮지만 불러왔습니다. 근데 면접에서 왜 학생이 이 길을 밟아왔는지 학생이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맞췄습니다. 3합4를 맞추니까 대학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1기 13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2기 같은 경우 이 추세가 이어질까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좀 공허한 대학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경희대입니다. 경희대에서 우리 학교 5명을 합격시켜줬습니다. 경희대 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올해 합격한 학생 내신 3.0입니다. 3.0. 더 이상 내신만 가지고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평가하지 않는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대 4점대 있고요. 그 다음 중앙대 인문계열은 저희 5.8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작업했던 학생 아주대인데 6.2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교 1등, 2등, 3등만을 생각하고 우리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있으시면 그거는 너무 힘들 수 있다. 그 성적에 미치지 못했을 때 또 왜 그래? 학부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너 이러면 안 돼. 전화 가야 돼. 이거 안 됩니다. 너 힘들겠구나. 너 충분히 잘했다. 요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학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내신 등급만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학생이 있으시면 바로 우리 학교 지원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거꾸로 가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단수 실적입니다. 단수 실적이라는 것은 등록자 기준으로의 실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공개할 생각은 없었는데 2학년 부장님이 2학년 학부모 설명회 이걸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해왔습니다.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됩니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숫자가 몇 개 안 돼가지고 3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포켓몬볼 3개가 나왔습니다. 재수생 제외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등록한 숫자입니다. 위에 있는 단원은 수시입니다. 수시. 밑에 있는 단원은 정시입니다. 단수 등록자 기준입니다.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25명의 숫자는 현역을 기준으로 서울대, 고대, 연대 등록한 학생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단원 합계 30이라는 숫자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제외하고 서성한까지 등록한 학생 숫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숫자는 스카이 서성한을 제외하고 건동, 홍수, 중경, 외시, 건동, 홍, 인하대까지 등록한 학생 숫자입니다. 합계하면 122 정도 나옵니다. 포스텍, 과기업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130명, 13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내신 1등급, 2등급 반드시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여기서 확인되시죠?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토닥여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좀 하시면 됩니다. 입학 전에 요구합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들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게 아니고 변경될 예정될 자료입니다. 신입생 모집 인원입니다. 글로벌 미래 이재명 40%,
그리고 인직원 40%, 사회통합 전형 20% 선발합니다. 인직원 자녀 전형이 미달일 경우에는 글로벌 미래인재 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 전형은 미달일 경우에도 다른 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습니다. 본교의 입학 전형의 주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형을 섞어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사회통합 전형 학생을 따로 면접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 건보료를 보여드릴 텐데 요 금액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집에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전형 요소 변경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단계 성취도 점수가 40점이다 보니까 면접 점수가 너무 커서 학부모님들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1단계 점수를 60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60점, 2단계 면접 점수가 40점으로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입학전형 요강입니다. 작년에 한 학생이 실수로 자기소개서에 해외에서의 거주 경험을 써버렸습니다. 2단계에 0점 처리됐습니다. 탈락됐습니다. 올해는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까지도 기재하지 말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표현하고 싶으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절대 기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기록부 원본 탐구와 그리고 도말본 세 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침 아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말하지 마시고 원본 2부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의 부담은 훨씬 덜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전부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면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임직원 자녀 전형의 지원 자격 내용은 저희가 10월 달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등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 다양성 전형 그리고 기회균등 전형 학생들 위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특징, 이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전형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알 수 없습니다. 왜? 다 섞어서 면접을 보니까. 그래서 건보료가 20만 6천 원, 22만 1천 원보다 적게 나오는지 꼭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점수 국영수가사 이렇게 비율 나오고요. 그 다음 A, B 5, 4.9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편차는 거의 없애놨고 C는 편차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와 관련되어서는 홍보 브로셔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저희가 원서 접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FAQ 3개만 제시합니다. 첫 번째, 등록금 많이 여쭤보셔서 아예 공개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수업료 10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지원비 27만 원, 그러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9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개 방역 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포스코 교육재단이라는, 포스코 건설이라는 든든한 모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5%만 들어오면 되는데 학교 운영비의 19%를 모기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거 제가 그제 사진에 다운로드되어 있습니다. 밥은 맛있나요? 포스코 밥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오늘 같은 날 더운 아우 더워 이런 날 냉면에다가 삼겹살이 나옵니다. 삼겹살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데리야끼 소스 발라서 새송이 버섯과 마늘까지 같이 부어서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 샐러드 파스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치즈 얹은 감자, 그리고 블라스트 바나나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 아이스크림 싼 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상 음식이지만 베스킨 라빈스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치밥. 그리고 과일도 한 종류만 준 것이 아니라 파인애플, 포도, 초코도, 방울토마토까지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4개만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급식 사진 다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식도 자신 있는 학교입니다. 자, 학교 재밌나요? 저기 있는 학교 공부 동아리 학생들 학교 재밌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너무 짠 것 같잖아요. 학교 재밌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 모두를 알게 되시면 뭐 학원이 되시면 저랑 연락을 잘 할 텐데 제 카톡 뜨사입니다. 제가 고삼학생들 수업하면 하는 것을 다른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여기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학교생활 힘듭니다. 근데 힘들지 않고 얻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포스코 교육재단에 지금 입사를 한 지가 이제 한 7년, 8년 정도가 돼가는데 저 여기서 한 30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뭐 재단에서 부름이 있으면 포철고로 갈 수도 있고 광철고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왔을 때 처음 학생들 만났던 그 감흥 그리고 저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이 마음가짐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직원 모두가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